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 금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01%, 코스닥은 0.32% 상승 마감하였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다시 반등을 했죠. 그러면서 저항대를 살짝 뚫어내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시장은 그에 비해서 아침부터 힘이 없는 시장이었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날이 윗꼬리가 가장 많이 다는 날이에요. 뭐 아침에 갭을 띄우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 그래 놓고서 뭐 윗꼬리를 달든, 아니면 뭐 갭이 많이 뜬 종목들은 뭐 음봉으로 밀어버리든, 그러면서 좀 수급을 꼬게끔 만드는 하루였는데, 오늘 뭐 아침엔 건설주가 가면서 시장을 누르다가 건설주가 빠지면서 뭐 이제 개별적인 뭐 휴림로봇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상을 갔고요. 뭐 렉게임즈나 넥슨GT는 뭐 신규로 낸 게임이나 그리고 이제 합병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결국엔 밀리기는 했는데, 금요일장이라는, 뭐 어떻게 보면 항상 금요일장 오후에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월요일날도 투심이 약하다라고만 보는 흐름인데요. 어찌됐든 이 940포인트를 확인하진 않았지만 40포인트 부근까지 갔다가 밀었어요. 시가를 좀 높게 띄었다가 하루 종일 쳐 누르다가 오후에 조금 뭐 끌어당기는, 아침부터 밀다가 다시 끌어당기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하루 종일 박스권에 가둬놓고 지들 물량을 샀다 팔았다를 반복했던 하루였어요. 이게 별 의미 없는 시장이었다. 결국은 미국 시장만 즐거웠다. 우리 시장은 애초에 올릴 생각이 없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미국은 미국인 거고, 우리 시장은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계획이 없는데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버리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일단 갭은 띄워놓고 밀었다가 올렸다가 밀었다가 올렸다가, 그러면서 뭐 마무리가 됐고요. 아직 이 자리를 넘지 못했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940포인트 위로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950포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럼 어떻게 보면 요 940포인트의 자리가 크게 보면 요런 박스권을 또 만들어내는, 또 한 차례 요런 박스권을 만들어내는 요런 자리지만, 항상 제가 이 박스권 얘기를 드리다 보면 오버슈팅이 있고 언더슈팅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요런 관점으로. 그죠? 그러면 요 자리에서는 우리가 항상 라운드 피겨값 하듯이 950포인트가 뭐다? 중요한 관점이다. 즉 950포인트 위로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시장이 뭐한다? 별 탈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악재가 터지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을 만한 악재들, 뭐 금리 인상을 하는데 0.5로 한다더라.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누가 개입을 하든, 아니면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발사를 하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박스 상단을 때리고 다시 하단까지 내려앉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같은 흐름만 보더라도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러면서 하루가 끝나버리니까. 그러면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기 위해선 뭐 해야 돼? 950포인트에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어갈 확률이 높겠구나. 굳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악재 수준에서 악재가 터질 예정인 거지, 그 이상의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터지진 않겠구나라는 관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위로는 950포인트인 거고, 밑으로는 구름대 하단 915포인트, 950과 915포인트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일 거냐, 아니면 950포인트를 바닥에 깔고 950과 98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 줄 거냐의 기준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 그런 흐름이 나와야만이 시장에 돈을 더 투입하고 좀 더 강한 매수세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해야 돼? 현금 비중을 눌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코스피는 2790포인트 위로. 그러니까 안전빵이 2800이겠죠. 라운드 피겨값으로 생각한다면 2790이 코스닥 940인 거고, 근데 뭐 갭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냥 같은 관점으로 볼게요. 왜냐면 얘는 시총 자체가 높으니까 900과 2700은 3배 차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따진다면 얘는 2800인 거고요. 2800을 안착해야 되는 거고, 2800에서 2750을 기준으로 움직일 거냐, 아니면 2800 위로 안착할 거냐, 그것도 아니면 2750 밑에, 지금이죠? 2750과 2700 사이에서 움직일 거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685까지 열어놓겠습니다. 이건 이 2685가 코스닥의 915포인트랑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자리 이탈하면 답도 안 나온다. 이제는 진짜 답도 안 나온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해야 된다? 저점을 깨고 갱신해야만이 끝이 난다. 결국에는 마지막 하락이 한 번 더 남았을 수 있는 그림으로 연출이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되게 핑크빛으로 좀 현재 움직이곤 있는데, 뭐 박스 바닥을 찍었으니까 올라올 수는 있어요. 강하게. 대신 요 자리를 뚫어내야 된다라는 거고, 1차적으로 뭐 요렇게 바로 가면 딱 좋은데, 요런 그림으로 가면 딱 좋은데요. 그럴 확률은 없을 거라고 본다면 지금의 여기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럼 얘는 1차적인 자리가 요렇게 계단이 형성되는 자리거든요. 요렇게 계단, 그리고 또 한 차례 눌리면 그 다음은 또 어디에요? 여기에 대한 계단, 그리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요런 계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요 계단을 건너뛰고 여기 계단을 쳐맞으려고 여기 계단에 남아있는 자리예요. 그럼 뭐 해야 돼?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2700포인트에서는. 그래야 다시 2740에서 2750포인트를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서 이제는 2790포인트 때리려고 2750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야만이 또 한 차례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계단식 상승이 나올 수 있게끔.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으로 가야만이 시장이 안정적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한다? 요 자리에서 흘러내린다라는 거죠. 일단은 추세는 벗어났는데 다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뭐다? 시장의 흐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느 정도 손절하면서 물량을 빼놔야 된다. 그래야만이 산다. 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은 그런 자리까지는 아닌데 혹여나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자리예요. 어쩌지 못하면, 위로 치지 못하면 그런 관점 말씀드린 대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어느 정도 반증하는 부분이 또 항상 곧버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결국엔 또 오늘도 살려놓는다라는 거죠. 그죠? 어거지로 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름대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가 구름대 하단을 찍고 구름대 밖으로 갭상승을 시켜버리고 누르면서 뭐 구름대 상단을 지지받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올려놓는. 그럼 뭐 해야 돼? 여기서 구름대 안으로 기어 들어가든 아니면 구름대를 벗어나든. 그죠? 요렇게 구름대를 벗어나면 뭐다? 코스피는 구름대로 들어선다라는 거고, 코스닥은 구름대를 벗어난다라는 거고, 일봉상의 기준으로. 그죠? 근데 얘가 요런 그림이 안 나타나고 위로 간다면 뭐다? 우리는 구름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하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현금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직까지 계속 살려놓고 있으니까 항상 조심은 해야 된다
라고 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가 솔직히 좋아요. 누가 보더라도 인버스 차트가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권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예전에 그런 거 있죠? 뭐, 전쟁 관련주 해갖고 예전에 빅텍, 스페코 막 움직일 때, 북한에서 포 쏘고, 뭐, 불바다를 만드네, 어찌네, 저찌네, 주접들 쌀 때, 당연히 그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메리스, 뭐, 사스, 뭐, 그런 게 터져갖고 누군가 죽고 난리가 날 때, 시장은 빠지지만 그런 종목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종목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거지. 이거 더 가라. 왜? 이걸 내가 돈 한 푼, 뭐, 10,000원, 20,000원, 10만원, 100만원 더 먹기 위해서 누군가는 또 죽어야 되니까. 그죠? 그런 관점이라면 이 종목은 차트가 좋더라도 안 가는 게 맞다라는 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참 재밌었죠. 오늘 메지온이 메지온이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문제가 됐던 유데나필 FDA 승인이 거절됐잖아요. 거절됐다라기보다는 좀 미흡한 것 같다,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 미국 FDA에서 말을 하면서 주가가 뭐했다? 바닥을 때려버렸죠. 2번. 그러면서 요 자리 72,000원짜리까지 때려 앉았고, 그죠? 그러면서 요런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같은데, 오늘 그 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했어요. 결국에 이 종목 때문에, 이 허가 부분 때문에 주가가 곤두박질 친 거고, 그죠? 그러면서 옆으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한 차례 더 밀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바로 안 밀었어요.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 철회했네? 한번 밀리겠는데요? 라고 말한 자리가 요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쫙 밀더라고요. 저는 한 62,000원까지 그냥 아예 밀어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62,500원에 걸어놓은 부분이었는데, 갭이 차라리 떨어지기를. 왜냐면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실제적으로 현재 이 자리에서 보면 바닥 대비해서 분명히 많이 올라온 종목은 맞다. 많이 올라온 종목이 맞고, 이 바닥에서부터 유대나필로 올라왔다면 여기까지 밀려야 되는 게 정상인 종목이에요. 왜? 효과가 끝났으니까. 기대감이 사라졌으니까.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가면 여기서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 차례 눌러놓고 그 다음에 강하게 쏟고 다시 눌렀던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요 정도 자리인 거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흔들리는 뭐 자리를 만들었던 부분이라면, 여기가 유대나필에 관련된 자리일 확률이 높다. 그러면 요 정도 자리라면 뭐다? 어느 정도 이 유대나필에 대한 값어치는 다 빠졌다. 거품은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밀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장중에 훅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냥 미친듯이 밀었다가 다음날 훅 땡겨버린다라는 거죠. 다음날이 아니라 장중에. 왜? 지들이 생각해도 오바스럽다라고 보는 거니까. 또 누군가는 이 오바스러움을 만들기 위해서 저번에 못 털어내는 사람한테 더 털리게끔 하기 위함, 혹은 밀어냈던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을 더 한번 태우는 물량을 만들었다 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제는 이 종목은 악재가 소멸됐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왜? 이랬든 저랬든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그 유대나필에 대해서는 끝난 거예요. 이미 주가로서 뭐라 그럴까요? 주가로서 해당 그 벌을 받았고, 그죠? 벌을 받았고,
그리고 아예 취소해버렸으니까 이것 때문에 뭐 또 FDA 승인이 거절이 되네, 뭐가 또 뭐 서류를 어쨌네 저쨌네 그런 말을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이제 아니면 이제 제로 싸움. 즉 어떻게 보면 항상 주가가 빠지다가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빠지는 종목이 실적 발표를 하고 마이너스 뭐 매덕 영업이익이 어쩌고 저쩌고 손해봤다라고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슬금슬금 올라가죠. 왜? 재료가 소멸됐으니까. 얘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이제는. 그리고 여기서 들어왔던 누군가가 아직 나가지 못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요런 자리는 한번 다시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으로 이제는 만들어졌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71,000원을 기준으로 얘는 이제 71,000원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을 연출한다면 우선적으로 83,000원에서 85,000원대 그리고 9만원 그리고 10만원에서 11만원대까지 좀 길게 보고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현재는 됐다라고 좀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누군가가 새로이 위에서 물량 털어내고 주워 담는 구간으로 지금 현재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V자 반등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뭐다? 5일선이 밑으로 깔면서 한 차례 더 밀었다가 71,000원 부근에서 지지받고 5일선 위로 올라타면서 다시 한번 횡보하는 자리 만들어내는 확률, 혹은 그게 아니란 V자로 반등인데, 글쎄 이 V자로 반등할 만한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유대나필 뭐 그것 때문에 빠졌는데 그거 취소했다고 해서 제자리로 돌아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게 뭐 잘못된 정보도 아니고. 그러면 요런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안정적인 흐름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이평선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 당분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뭐 관심을 가져보실 분들은 가져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거래가 이제 빵 터지면서 음봉이 나오든 윗꼬리를 길게 달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누군가가 붙어서 이 종목 만지작거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이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때 임상이 실패하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평선에 맞고 횡보하는 그림을 현재는 만들어내고 있어요. 박스권이죠. 어떻게 보면 박스권의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 왜? 거래가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그럼 지금의 자리는 이평을 밑으로 깔고 캔들이 위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26,5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3만원에서 31,000원대 부근 정도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다. 이 자리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요 구름대를 하향 돌파할 거냐 아니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의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라면 이 종목도 지금은 크게 위험 수위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성건설이라는 종목인데요. 뭐 최근에 이 윤석열 당선인이 되고 나서, 그리고 또 서울에 뭐 35층 고도를 제한한 걸 풀고, 그리고 재개발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윤석열 씨가 뭐 동탄 이게 신도시 1기 신도시 10년이 넘은 1기 신도시를 새로운 또 신도시를 만들기보다 기존의 그 값어치를 좀 올리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건설주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중에 이 일성건설이 대장의 역할을 좀 확실하게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긴 해요. 바닥 대비해서 솔직히 많이 올라왔고 거의 250% 정도 상승을 한 부분인 거고요. 자, 어떻게 보면 주가가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눌렸단 말이에요. 요런 관점으로, 그죠? 그래서 올라올 때
여기를 뚫어내서 여기를 뚫어내고, 그리고 뭐예요? 이 위에서 여기 안까지 지지받는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여기를 뭐 했다? 갭으로 뚫어 올린 다음에 여기가 다이렉트로 눌린 자리니까 다이렉트로 띄워버린 거예요. 그죠? 6,300원까지. 이건 제가 기존에 그려놨던 자리란 말이에요. 뚫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위로 안착하고 종가가 형성됐으면 조금 더 좋은 흐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조금 애매하게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도 위에서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흐름이 완벽하게 이제 끝날 거냐, 끝나지 않을 거냐의 관점은 얘는 5,250원까지 열어놓고, 만약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다, 아니면 신규적으로 건설주에 관심이 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런 자리까지 혹여나 내려온다면 뭐다? 신규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는 있는 부분이에요. 대신 요 자리를 이탈을 한다면 빠르게 손절 쳐라. 그리고 다시 이 자리 위로 안착을 한다면 또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이랬든 저랬든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 이어질 거냐 이어지지 않을 거냐의 관점인 거고요. 여기서 한번 더 치고 눌러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눌렀다가 다시 이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보시면 돼요. 이랬든 저랬든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고, 최근에 뭐 좋은 뭐 계약, 인천 재개발 계약도 따내고 좋은 흐름 만들어내고 있고요. 큰 흐름으로 봐서 현재 V자 반등이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거든요. 이 자리를 넘어서면 큰 파동으로 V자 반등이 넘어온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못 넘어서면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다시 한번 올려다 놓고 끝나는 흐름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이 이어갈 거냐 이어가지 못할 거냐의 관점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다? 크게 나빠 보이지 않은 자리다. 즉 5,25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한 번 더 강한 상승 뽑아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는 종목이거든요. 다른 뭐 건설주도 같이 올라올 확률도 분명히 있지만 이 종목만 가는 종목이고, 다른 종목들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야 돼요. 어떤 종목이냐? 바닥에서 기어 올라오는 종목. 먼저 올라가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기존에 막 올려다 놓고 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올라갈 자리가 요만큼 자리가 있는 종목. 다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 그렇게 따진다면 이 종목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죠. 일성건설은.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돼? 눌려야 되는 자리가 맞아요. 근데 그래도 이 종목은 대장의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는 기준에서는. 그러면 지키냐 못 지키냐 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크게 이탈을 안 한다면 더 가는 흐름 분명히 만들어낼 거라 보고, 자, SMCNC라는 종목이고요. 뭐 최근에 이 카카오에서 SM을 인수하네 어쩌네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빵 하고 쳐 올려놨는데, 올려다 놓고 크게 뭔가 반응을 못하는 자리예요. 현재는 뭐 어떻게 시간의 보면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물을 만들어 놓은 자리를 지금 현재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크게 보든 작게 보든 간에 이 종목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4,650원만 이탈해서 내려가지 않으면 뭐다? 얘는 아직 이 흐름이 끝나지 않았다. 여기서 횡보를 좀 더 하든 아니면 한 차례 치고 올리든 N자 파동을 한 번 더 만들어내든 그런 흐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얘는. 그죠? 월봉상에서도 둘 중 하나잖아요. 눌러놓고 올리고 나서 한 번 더 가면서 N 파동을 만들 거냐, 아니면 추세를 밑으로 만들 거냐의 관점이겠죠. 여기서 끝난다면.
그죠? 요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위로 한 번 더 치는 과정을 분명히 만들어낼 것 같다라는 판단은 해요. 뭐 일동제약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얘도 뭔가 이슈가 있으니까 꾸준하게 치고 올리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전 영상에서 여기서 영상을 한번 찍었죠. 흔들어 댔을 때 뭐 한다? 여기서 물량을 흔들었다. 누군가가 분명히 나간 게 맞다. 그러면 여기서 시가를 어디로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뭐다? 밑을 한번 찍고 올라올 거다. 여기서만 지지받으면 한 번 더 올라온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한 번 더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요 자리까지 딱 확인하고 다시 눌리다가 여기와 여기에 중간값 위에서 지지를 받으니까 이슈를 만들어 놓으면서 한 번 더 터트리는 거예요. 즉 이슈가 있으니까, 누군가는 이 이슈를 알고 있으니까 멈춰 놓는다라는 거예요. 이슈마저도 없는 종목이라면 원래 여기서 이렇게 죽든지 아니면 한번 올렸다가 이 중간까지도 못 가고 요렇게 맞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원래 원칙은. 근데 얘는 나올 만한 이슈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흔들어 버리고 살려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면 SMCNC라는 종목도 저는 그런 관점으로 어느 정도 접근을 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어차피 일동제약을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이니까요. 이제는 어디까지 갈 거냐 말 거냐의 기준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 종목은 뭐 어디까지라고는 말씀을 솔직히 못 드리겠어요. 한 85,000원 정도 또 넘어서면 10만원 부근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럴 만한 값어치를 갖기 위해서는 이제는 밑에 있는 추세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요런 자리까지도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63,000원만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굳이 63,000원까지가 아니라 66,800원, 67,000원이죠. 이 67,000원 기준으로 이 안에서, 그러니까 66,000원에서 68,000원 사이 이 안에서만 자리만 잡는 그림만 만들어내면, 이게 혹시나 눌린다면요, 만들어내면 뭐한다? 한 번 더 85,000원에서 10만원 부근 정도는 확인하고 내려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들고 계신 분들의 하나 부분이에요. 신규적인 관점은 웬만하면 자제해라. 여기서 뭐 5% 10% 먹으려다가 재수없으면 20% 30% 쳐물리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 SNCNC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리만 지지받으면 한 차례 더 위로 올리는 그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오늘 일동제약이 움직이면서 신풍제약을 조금 끌고 갔어요. 느리긴 했지만 끌고 올라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기존 영상에서 딱 이 자리 말씀드렸죠. 37,000원, 얘 37,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올라온다. 그 자리가 어디? 42,000원 부근, 그죠? 딱 그 자리를 막아놓은 거예요. 뭐 마무리 해놓은 거고, 이제는 중요한 관점은 뭐다? 42,000원 위에서 안착하냐의 관점인 거고, 못해도 41,000원 혹은 45,000원까지 45,000원을 이탈하면 이 종목은 이제 나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그러지 않고 41,000원에서 45,000원을 혹여나 밀릴 때 유지받고 42,000원 위로 다시 안착하는 그림 만들어내면 1차적으로 44,000원 부근까지 한 차례 올라올 거고요. 짧죠? 44,000원이 44,000원 부근까지 한 차례 올라올 거고, 이 44,000원 부근 위로 또 한 번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뭐한다? 5만원 부근까지 또 뚫어 올리는 그림 만들어낼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또 이제 5만원이 뭐다? 중요한 자리다. 맞고 밀려버리면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텐데, 그 횡보의 기준도 요런 박스권의 기준으로 중간값 맞고 중간값 위에서 버티면 한 번 더
맞고 눌렸는데 중간가 밑으로 뺀다. 그럼 뭐다? 아, 끝났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더 이상 큰 상승보다는 횡보 혹은 하락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올라오면서 물량을 얼마나 외놈들이 정리를 할 거냐 말 거냐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디 유지해야 되는 거고 어디를 뚫어야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넥슨 GT가 넷게임즈에 합병이 되죠. 합병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서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얘가 상한가를 안 갔어요. 안 갔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 넥슨 GT로 합병된다라는 건 넷게임즈로 합병된다라는 건 넥슨 GT는 뭐한다? 소멸된다라는 관점이죠. 소멸된다. 그게 언제? 29일 날부터 거래 정지에 들어가는 거고, 그럼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거래 정지 들어가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 들고 있던 종목은 넷게임즈로 넥슨 게임즈로 바뀐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넷게임즈로 합병이 되는 거고, 그 인수권은 4월 15일부터 계좌에 찍힌다. 합병된 넷게임즈 계좌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거진 15일간을 주식을 못하고 돈이 묶여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현재는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오늘 상한가를 안 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왜 강하게 쏴버리면 여기서 또 싹 올려놓은 다음에 정지되기 전에 털어버리면 되니까, 그죠? 수익이 강하게 주고 있는데 그걸 굳이 4월 15일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중간에 이 넷게임즈가 가다가 밀려버리면 내 건 팔지도 못하는데, 넥슨 GT 들고 있던 물량은, 그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느 정도 수급을 이용해서 털어내는 관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이 종목의 기준에서 29일까지 밀릴 거냐, 혹은 4월 15일날 넷게임즈가 어떤 관점으로 더 상승을 할 거냐, 눌러질 거냐의 기준이겠죠. 그죠? 뭐 쉽게 보는 부분이라면요, 제가 보는 이제 관점으로만 그냥 본다면 사실 이 넥슨 GT도 더 갈 자리가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합병이 되면서 이 종목은 무의미가 돼 버렸어요. 분명히 이제 고점이 있고 더 날아갈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얘는 소멸이 돼 버린 거고, 그에 비해서 넷게임즈는 오늘 이제 고점을 상승하면서 지금의 자리는 신고가의 자리예요. 그죠? 얘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갈 건지,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안 갈 건지. 그에 비해서 넥슨 GT는 분명히 얘는 4만원 부근까지는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자리였는데 합병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좀 애매해졌다 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랬든 저랬든 26,000원을 기준으로 26,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저라면 일단 들고 가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15일 동안. 뭐 4월 15일까지 주식시장이 좋아가지고 미친듯이 날아가는 종목이 있는데 돈이 묶여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데, 15일이라는 기간 동안 묶여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합병됐을 때는 그만큼의, 글쎄요, 무상증자의 관점으로 보는 것처럼 어찌 보면 괜히 묶여가지고 나중에 무상증자 시점 돼갖고 신주가 들어왔는데 내 예전 평단가 여기서 샀을 때 반 하락해갖고 여기 있었는데 올라오면서 여기까지 못 올라가가지고 더 떨어져가지고 무상증자가 들어왔더니 마이너스더라.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재수 없으면. 그죠? 그런 부분, 재수 없으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글쎄요, 15일이면 기껏해 한 10일 정도예요. 왜냐면 3, 4일, 이틀 정도, 토요일, 일요일은 주식시장을 안 열리니까. 그죠? 한 10일 정도의 과정으로 본다면, 저는 26,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묶어놔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닌 분들은 월요일날 팔고 나가야 된다. 대신 그 월요일날 고점을 갱신하진 않을 거다. 기껏해야 28,400원 부근 정도까지 한 번 정도 치고 밀릴 확률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될 거다. 정리를 할 거냐? 아니면 끌고 가볼 거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만약에 뚫고 올라가고 3만원까지 가면서 정지가 되면 당연히 끌고 가야 되겠죠. 이랬든 저랬든. 근데 그렇기보단 그럴 거였다면 오늘 그냥 여기 양봉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냥 끝나버렸어야지. 그래야 털고 나갈 수. 어차피 여기서 신고가니까 더 이상 물린 사람이 없거든요. 최근 들어서 52주 뭐 그 이후 하더라도 없는 분 한 10년 전이면 몰라도, 그러면 여기서 털고 나갈 기회 줬어야 되는데, 뽑아내는 거 보면 털고 나갈 기회보다는 나갈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돈이 급한 사람들, 뭐 신용 혹은 미수는 나갈 사람들 나가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만들어내는 자리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넷게임즈도 같은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얘도 중간값이 이 양봉의 중간값이 26,400원 정도 나오네요. 그쵸? 그럼 얘 26,400원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기준으로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현재 자리에서 한 번 더 뽑아내는 자리 분명히 만들어낼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해요. 왜냐면 이 월봉의 기준을 보더라도 거래량 터진 자리가 총 4군데가 있거든요.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와 여기와 여기, 지금 이번 달이죠. 요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딱 열어보면 여기 고점과 여기 저점 쭉 올라오면 그 다음에 빵. 그러면 이제는 요런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와 여기의 관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강하게 쏜다면 밀리더라도 여기에 대한 관점인 거고, 약하게 쏜다면 여기에 대한 관점인데, 그런 기준보다는 여기서 시세를 더 분출해낸다면 눌릴 때 여기에 대한 관점으로 눌릴 거라는 거고, 여기서 시세 분출을 못하고 4월 15일까지 간다면 여기까지 눌리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만 유지가 된다면 이랬든 저랬든 먼저 찍고 날라갈 거냐, 아니 먼저 날라갔다가 나중에 눌릴 거냐의 기준이지만, 어찌됐든 고점은 한 번 정도 3만원에서 4만원 부근까지는 한 번 정도 날아갈 수 있는 부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 기준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만원에서 5만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좀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장중에 흔들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부담스럽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맞지만 이번 이 기회를 크게 놓치지 않을 거다. 뭐 증여세나 뭐 그런 것 때문에도 가격을 올리기 부담스럽지만 뭐 하면 된다? 그러면 증여하지 말고 팔아먹으면 되지 않냐. 더 높은 가격으로 상승시키고 높은 가격으로 팔아라. 그러면 세금도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만큼 이득도 많을 거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최근에는 계속 개별 이슈가 없으면 뭔가 상승할 수가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모멘텀을 한 번 정도는 좀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